저는 28살의 직장인으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주인집으로 중학교 다니는 딸과 40대 후반의 부부가 살고 있었죠. 주인집과 그리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주인 아줌마와는 임대료와 세금 때문에 한 달에 두어 번 왕래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아래층의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저희 세입자는 물론 동네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지 고성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몇 번이나 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한 번 정말로 동네가 떠나갈 듯 심한 다툼 끝에 아저씨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아저씨가 밖에서 어린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할 일 없이 뒹굴거리며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친구 녀석들과의 약속이 생겨버린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저는 부랴부랴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곱창구이에 소주를 맛있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문득 제가 지문을 잠그고 나왔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에 집이 걱정되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술을 그만 마시고 적당히 취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문이 잠겨있지 않더군요. 방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마트에서 생수와 담배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1층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아래층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태 학생, 혹시 시간 좀 있어? 그녀의 물음에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답했습니다. 족발을 시켰는데 영숙이가 친구네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혼자 먹게 됐거든.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고 같이 먹지 않을래? 술도 한잔하면서 말야. 그 말에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 은근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지? 내가 부담 없어서 그런가? 아님 딴 생각 품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오만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마 지금 남편도 없고 술 친구가 필요해서 별 생각 없이 그런 거겠지.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니 눈동자가 약간 촉촉한 게 뭔가 내가 도움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족발에 소주라니 한창 먹을 나이의 야식은 쉽게 거부할 순 없었죠. 더군다나 술자리에서 중간에 끊고 나왔으니 잘 됐다 싶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아줌마 혹시 막국수도 있어요? 그럼 있지? 아싸. 내가 다 맛있게 먹어줄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줌마, 저 옷만 좀 갈아입고 내려올게요. 그래. 내가 현관문 열어놓고 기다릴게. 초인종 누르지 말고 그냥 들어와. 네, 알았어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안방에서 나오는 영숙 엄마와 마주쳤다. 어머, 경태 일찍 왔네. 옷만 갈아입고 바로 왔어요. 근데 아줌마가 좀 이상했다. 왜냐하면 내가 흠칫할 정도의 화사하게 화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온 것이다. 어깨끈은 나시끈처럼 얇았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하늘색으로 몸에 달라붙은 원피스는 내가 봐도 핏을 강조한 원피스인데 언뜻 보면 잠 옷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깜짝이야 아줌마. 난 또 다른 집에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꾸미니깐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 경태 눈에도 그리 보인다니 다행이네.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살짝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나도 좀 꾸미고 살려고.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봐. 네, 그러세요. 지금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경태가 보기엔 아줌마 좀 이뻐 보여? 네, 집 나간 아저씨가 이 모습 보시면 금방이라도 돌아오시겠는걸요. 말 실수를 했네 하며 아차 싶었다. 죄송해요. 아줌마. 아니, 괜찮아.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긴데 뭐. 그리고 나 신랑이랑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네, 그녀가 그날 왜 그리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큰 변화와 맞닥뜨릴 때 심적으로 동요하게 되고 새로운 걸 찾게 되니 말이다. 아마도 그날 밤 나와의 술 한 잔이 그녀에게
새로운 출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와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술 한 잔 두 잔을 마시면서 조금씩 취기가 오르자 서로의 속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줌마는 부부의 문제와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사회생활과 연애사에 대한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화도 술술, 술도 술술, 남녀 간의 이야기도 술술. 대화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근데 둘의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다 보니 그 순간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던 거예요. 근데 아저씨랑은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싸운 이유보다는 남편의 욕을 하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욕만 해대던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오더니 글라스 잔에 반 정도를 채우고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버렸습니다. 그 인간 그러고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안 들어올 거야. 그년한테 갔겠지 뭐. 진정하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그러다 저 혼자 두고 뻗겠어요. 아직은 괜찮아. 걱정 마. 사실은 말야. 그 사람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났어. 처음엔 나도 화딱지가 나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나한테 마음 떠난 사람 계속 붙잡아서 뭐 하겠어. 내 신세만 더 처량해지지. 맞아요. 아줌마도 아직 한창인데 아저씨처럼 어린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아저씨한테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경태 총각 보기보단 말도 잘하네 그래. 알고 보니 아저씨는 2년 전부터 여직원이랑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그럼 앞으로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하기로 했어. 그리고 현금 조금이랑. 와, 아줌마 앞으로는 사모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갑자기 사모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부르면 되지. 그나저나 내가 경태 총각 앞에서 별소리 다 하네. 혼술하려다 경태 총각을 딱 마주치는 순간 같이 먹고 싶어지더라고. 아뇨,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한잔하고 싶었거든요. 그랬어. 호, 그럼 다행이고 암튼 오늘 경태 총각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근데 아줌마, 저랑 술 마시는데 왜 이리 이쁜 옷 입고 한껏 꾸미셨어요? 응, 그야 당연히 경태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지. 여자는 원래 남자 이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야. 하하, 그럼 아줌마한테는 제가 남자예요? 당연히 남자지. 우리 신랑도 14살 어린 여자랑 바람났거든. 그때부터 나도 그녀를 달리 생각하고 싶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태 총각, 나 좀 취한 것 같아 해. 그러더니 잠시 후 잠이 들고 만 겁니다. 깨워서 방으로 보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레 흔들어 깨우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두고 갈 수 없다 싶어 다시 흔들며 아줌마, 방으로 가셔서 주무셔야죠 하며 깨웠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아줌마가 나 그냥 여기서 잘래. 경태 씨도 이리 와 하며 절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경태 총각도 아니고 경태 씨라니.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저도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그녀가 먼저 살며시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심스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쉬운 기분. 일요일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이상야릇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녀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일요일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그날 일은 내가 미안했어. 총각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도 아줌마한테 관심 있어요 라고 제 맘을 표현했죠. 저는 12살 연상의 주인 아줌마와 2년 넘게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왔고 결혼에 대해 특별히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가 피곤해하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테스트기를 사용해 본 결과 2줄이 나왔고 병원에서 4주 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40대 초반의 돌싱, 저는 30대 초반으로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 게 가능하겠냐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희 둘은 현재 거의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결혼을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이 차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온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결국 저희가 내리는 결정이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